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유부남이에요. 결혼한 지는 3년 되었네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저와 추억을 나눈 그 사람을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희미해졌던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오랜 친구의 엄마와 썸씽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사귄 친구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친구의 이름은 사실대로 밝힐 수 없으니 동진이라고 할게요. 동진이와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귄 첫 친구이기도 했고 동진이와 저랑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금세 절친이 되었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시험 기간에는 동네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공부도 했죠. 동진이와 저는 1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베프가 되었죠. 동진이네 집은 꽤 잘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종종 동진이네 집에 놀러 가면서 알게 된 건데요. 동진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연예계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동진이네 집에 가면 그 당시 유명했던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가수들의 사인이 있는 앨범도 있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그런 점들이 동진이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진이 아버지는 돈은 엄청 잘 벌었던 대신에 무척 바쁘셨나 봐요. 어쩌다가 동진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동진이 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아줌마가 통화하시면서 동진이 아빠가 외박도 밥 먹듯이 하고 집에 얌전히 있는 날이 거의 없다면서 아저씨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동진이 어머니가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진이가 부럽기만 했죠. 그렇게 동진이네 집에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해주시고 해서 즐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맛있는 건 동진이네 집에서 일하시던 파출 아줌마가 해주셨지만요. 동진이 어머니는 예쁜 얼굴에 항상 잘 꾸미고 계셨고요. 평범하면서 아줌마 느낌이 가득한 우리 엄마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TV에 나오는 여배우같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여자를 모르던 어린 저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 멋진 분이라는 건 분명했죠. 아무튼 동진이와 저는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고등학생 시기에는 동진이와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 항상 동진이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같은 학원도 다니고 시간 날 때 같이 놀기도 하면서요. 동진이는 머리도 좋은 편이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꽤 성적이 좋았죠. 그래서 대학도 나름 유명한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동진이만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대학생이 되고 1학년, 2학년 때는 각자의 대학 생활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진이와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동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했죠. 어학연수 겸 여행도 할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에게도 같이 갈 생각이 있냐면서 물었을 때 솔직히 저도 어학연수라는 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어디 가까운데 짧게 여행 다녀오는 게 아니라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섭섭하기는 했지만 동진이는 혼자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동네 절친인 동진이가 어학연수를 떠나버리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그 당시에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술집에 동진이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동진이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친구분들하고 약속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혼자 있기가 심심해서 동네 산책차 나왔다가 우연히 맥주라도 한잔하고 갈까 하는 생각에 들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술 생각이 났는데 집에서 혼자 마시면 궁상맞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 와본 거라고 하셨죠. 저는 동진이 어머니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어학연수를 가 있고 남편은 사업으로 바빠서 아줌마는 늘 집에 혼자 계셨을 테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말 상대라도 해드리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 중에 그럴 수는 없었죠. 동진이 어머니는 간단한 안주랑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 거리를 멍하니 응시한 채 술은 마시는 둥 마는 둥 했죠. 저는 주방 아줌마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준비해서 동진이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들 친구가 드리는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동진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동진이 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술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시고는 했죠. 저는 그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과자라도 서비스로 챙겨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손님이 없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동진이가 있을 때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편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저와 동진이 어머니는 꽤나 친해지게 되었어요.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동진이가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난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진이네 집에 큰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일하는 술집에 와서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앉아있던 동진이 어머니에게서 저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동진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따라 아주머니가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 계시길래 저는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아줌마가 걱정도 되었고요. 저는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서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말동무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동진이 어머니가 저에게 털어놓은 사실은 엄청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동진이 아버지가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나이도 엄청 어린 여직원이었는데 그 여직원에게 집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했대요. 그리고는 얻어준 그 집에서 마치 부부처럼 지내기도 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진이 어머니는 배신감에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아주머니가 그토록 우울해 보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머니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화도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 덕분에 아줌마는 조금은 위로가 되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고맙다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동진이가 호주에 있는 동안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당연히 부모의 이혼 소식을 알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어학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도 혹시 동진이에게 연락이 오면 이혼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동진이 어머니는 과음을 하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주머니를 부축해 집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동진이 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가게에 또 들르셨어요. 술에 취해서 그날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날은 지나가다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러 잠깐 들른 거라면서 술은 드시지 않고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가게를 나가시기 전에 제 연락처를 물으셨어요. 제가 아들 같기도 하고 또 듬직한 면이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되신다고요. 위로받고 싶을 때나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연락하고 싶다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길래 흔쾌히 알려드렸죠. 그리고는 그날부터 저와 아줌마는 틈틈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투나 이모티콘도 알려드렸고, 아주머니는 그런 부분을 무척이나 재밌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는데요. 그날도 아줌마랑 카톡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줌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메시지 입력하는 게 느려서 답답하다고요. 차라리 대화를 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오늘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와의 전화 통화도 꽤 즐겁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도 즐거워하셨고요.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술 생각이 난다면서 괜찮으면 자기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아줌마랑 통화하다가 잠이 깨버리기도 했고 저도 술 생각이 조금 나길래 동진이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단둘이 오붓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아저씨의 바람이 분하셨는지 그날도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사업한다고 밖으로만 돌고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도 다 이해하면서 내조를 해줬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게 너무 괘씸하고 분하다고 하셨죠. 복수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얼른 휴지를 꺼내서 아주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시는 아주머니의 등을 토닥여 드렸고요. 아주머니는 달래드리는 제가 위로가 되었는지 제 어깨에 기댄 채 한참을 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주머니가 조금 진정이 되신 듯 했죠. 그때 아주머니는 충혈된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저씨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고요. 저는 곧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새 같이 있게 되었어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카톡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고요. 아줌마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제가 멋지게 도와줬다면서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고요.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나본 일이 많지 않아서 서툰 편이었는데요. 아줌마 덕분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고요.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쇼핑도 다니고 데이트도 했죠. 물론 뜨겁게 연애하는 일도 빼놓지 않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덧 동진이가 어학연수를 떠난 지가 2년이 다 되어서 동진이 녀석이 돌아오게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동진이는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 덕분에 당당하고 씩씩해진 아줌마의 모습 덕분에 잘 견뎌내는 듯 했어요. 문제는 동진이가 돌아오고 나서는 아줌마와의 연애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당분간 저는 아줌마와 비밀 연애를 이어가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이혼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을 만큼 제가 좋기는 한데 동진이도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제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좋은 여자가 생기면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괜찮고 다 이해한다고 말이죠. 아줌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기간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지다가 어느덧 수개월에 한 번, 그리고는 1년도 넘게 못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저도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동진이와는 여전히 친한 친구이지만 직장인이 된 후로는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줌마 소식도 잘 전해 듣지는 못했어요. 직접 연락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아줌마가 궁금하기는 했죠. 그렇게 수년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궁금했던 아줌마를 얼마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동진이네 동네를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결혼해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게 되었죠.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물었더니 본인도 얼마 전 자기 또래의 아저씨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나지막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요.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아줌마 얼굴에서 저는 아줌마가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솔직한 마음을 전했죠. 저도 아줌마 덕분에 행복했고 정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바라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어요.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아줌마가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해요. 이렇게 저와 동진이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